안녕하세요. 한테타 채널입니다. 오늘은 자동차가 아니고 컴퓨터 앞에 앉았는데요. 소식을 접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테슬라 모델 S와 X에 대해서 아주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거의 신형 차량이 출시되었다고 봐도 될 만큼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어떤 부분이 변화가 되었고 어떤 부분이 좋아졌는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려고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기회 있을 때마다 수시로 차량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차량의 기능이 바뀔지 전혀 예상하지를 못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은 기존의 메이저 자동차 회사들 같은 경우에 내연기관에서 할 수 있는 기술이 거의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대부분 디자인만 조금씩 바꿔가면서 신형이라고 출시하면서 그렇게 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언제 차량이 업데이트 될지 예측하기가 테슬라 차량은 쉽지가 않은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성능은 지속적으로 올라가면서 가격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 부분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제가 차량을 구입한 것이 2017년 6월경입니다. 약 2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2년 전에 제 차량과 비교했을 때 이번에 업데이트된 차량을 비교를 하게 되면 거의 모든 게 다 바뀌었다고 할 정도로 완전히 새로운 차량이 됐는데요. 한번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업데이트 전에 사실 MCU 업데이트가 있었고요. 미디어 컨트롤 유닛이라고 해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영상에 이 센터 스크린을 관장하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MCU 컴퓨터가 신형으로 교체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오토파일럿 하드웨어가 제 차량은 버전 2.0인데 2.5로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2017년에 업데이트가 되었고요. 그런데 기존의 MCU나 오토파일럿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전혀 공지가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고객들도 다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컴퓨터가 바뀌었네. 또 오토파일럿 하드웨어가 바뀌었다 그러네. 이렇게 해서 자세히 알아보니까 새로운 더 좋은 하드웨어로 이렇게 교체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팔고 있었던 겁니다. 테슬라에서는. 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크게 바뀌었고요. 제 차량 나왔을 때 비교해서. 그런데 이번 업데이트는 사실 대대적으로 공지를 하고 테슬라에서도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그랬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테슬라 이 새 소식에 가보면 보통 아직 한글화가 되어 있지 않은데요. 네, 4월 달에 올라온 이 공지입니다. 테슬라의 모델 S와 X에 대해서 업데이트된 차량이 생산되기 시작했다는 뉴스인데요. 이런 식으로 공지를 하고 차량을 바꾸는 경우는 사실 제 차량 구입하고 난 이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많은 부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어떤 부분이 새롭게 바뀐 건지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 한테타로 검색하시면 제 블로그를 찾을 수 있는데요. 거기에 공지 글로 제가 올려놓은 글이 있습니다. 4월 24일 날 제가 쓴 글인데요. 이번에 모델 S와 X가 업데이트 되면서 10% 정도 향상된 주행거리를 얻을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파워와 토크가 더 강력해졌고, 서스펜션을 교체하면서 승차감이 훨씬 좋아졌고, 또 충전 속도도 더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구입할 때 고려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사실 이 네 가지라면 거의 모든 부분을 포함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네 가지가 향상되었다는 것은 사실 모든 부분의 성능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먼저 이 드라이브 트레인 업데이트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브 트레인은 사실상 이 자동차의 성능을 좌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바뀐 부분은 이 전륜 모터, 앞쪽에 부착되어 있는 모터가 기존의 교류 인덕션 모터에서 영구 자석 모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영구 자석 모터가 인덕션 모터에 비해서 성능은 더 좋다고 해요. 효율도 더 좋고요. 그런데 가격이 비싸서 테슬라에서도 초창기 차량에 대해서는 이 인덕션 모터를 주 모터로 사용을 해왔는데요. 아마 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또 원가가 많이 다운되었기 때문에 영구 자석 모터로 바꿀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사실 후륜 모터가 처음부터 이 영구 자석 모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모델 S와 모델 X에 대해서는 전륜 모터를 영구 자석 모터로 바꾼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델 3는 후륜, 그리고 모델 S와 X는 전륜을 영구 자석 모터로 바꾸었는데요. 이 전륜과 후륜을 모두 영구 자석 모터로 바꾸게 되면 또 한 번 효율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았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일단
이 전륜 모터만 연구자석 모터로 바꾸어도 효율이 전체적으로 10% 이상 향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풀 충전했을 때 주행 가는 거리가 10%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이번에 업데이트가 되면서요. 그리고 그 외에도 윤활 방식, 그리고 기어 디자인, 뭐 여러 가지 이 드라이브 트레인의 부품들을 바꾸고 성능을 개선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행 거리가 10% 늘어나는 것 외에도 파워와 토크가 훨씬 강해졌기 때문에 제로백을 더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테슬라가 이 시점에 차량을 업데이트하면서 주행거리를 늘린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표를 보시면 사실 여러 미디어에서 테슬라 킬러라는 단어를 아주 잘 사용하는데요. 전기차 업계에 있어서 선두주자이다 보니까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 분야만 나오면 일단 목표를 다 테슬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테슬라 킬러는 얼마 정도 따라왔는지 이 표를 보면 간단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아우디 이트론, 그 다음에 제규어의 아이페이스, 그 다음에 테슬라의 모델 S, 모델 3, 모델 X, 그리고 이거는 테슬라 모델 3 2019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가장 최신형 모델입니다. 여기 있는 2012년은 초창기 가장 처음 만들어졌던 모델 S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2012년에 테슬라 모델 S와 비교를 해봐도 이 지금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배터리 용량입니다. 그래서 2012년형 테슬라 모델 S 아마 85kWh 정도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배터리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 선이 지금 100kWh 용량입니다. 그런데 주행 가는 거리를 보면 여기 지금 마일 기준인데요. 200마일이 약간 넘고 아이페이스도 200에서 300 정도. 거의 7년 전에 만들어진 테슬라 모델 S보다도 주행 거리가 적습니다. 배터리 팩은 거의 비슷하지만요. 최신형 모델 S와 비교를 해보면 이번에 10% 정도 주행 가는 거리가 늘어나면서 거의 600km에 근접하는 정도까지 늘어났거든요. 지금 여기는 마일이니까 400마일이 약간 안 되지만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뭐 거의 2배 가까이 차이 날 정도로 엄청난 주행 가는 거리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테슬라 입장에서는 테슬라 킬러라고 흔히들 말하는 그런 차량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아예 비교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이렇게 초격차를 벌리기 위해서 이 시점에 성능을 업데이트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인터넷에서 여론을 보면 테슬라 얘기가 나오면 흔히 볼 수 있는 댓글 중에 하나가 기존 메이저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를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하면 테슬라는 금방 망한다 이런 얘기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뭐 근데 실제로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7, 8년 전에 테슬라의 기술도 아직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2012년 테슬라 모델 S 레인지입니다. 265마일 정도 나왔네요. 지금 여기 보시면 현대, 기아, BMW, 닛산 뭐 여러 가지 차량들이 있지만 2012년에 테슬라 모델 S 주행거리도 아직 따라잡지 못했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소형 배터리 팩이 장착되어 있고 가격이 더 낮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은 감안할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주행거리를 봤을 때는 이렇게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특히나 아우디의 이 이트론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모델 S와 거의 비슷한 배터리 용량이지만 주행거리는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기차의 주행거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이 기사는 이제 우리나라 미디어에 보통 이런 식으로 500km 이상 달릴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에 소개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전기차의 주행 가는 거리를 비교할 때 항상 주의하실 점이 여기 보시면 유럽 기준이라고 물론 밝혀놓긴 했지만은 EU 기준으로 측정하는 기준이 있고요. 미국 EPA 기준으로 측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환경부에서 인증하는 주행 가는 거리가 있긴 한데요. 우리나라에서 인증하는 주행 가는 거리는 제가 볼 때 그런 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굳이 뭐 별로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유럽 기준과 미국 기준이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유럽의 기준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뻥연비라고 해서 상당히 관대하게 측정을 합니다. 보통 뭐 우리나라까지 같이 비교를 해본다면 우리나라 환경부의 기준이 가장 적게 나오는 것 같고요. 그나마 실제 운전과 비교해 봤을 때 가장 근사한 수치가 나오는 게 바로 북미의 EPA 기준입니다. 여기에 지금 500km는 유럽 기준이고요. 그래서 여러 자동차 회사의 전기차끼리 주행 가는 거리를 비교하실 때는 유럽, 우리나라, 미국 이렇게 기준들이 혼재해 있다 보니까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해서 비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 기준에는 주로 미국 EPA 기준으로 비교를 하는데요. 그래서 제 블로그에도 이렇게 테슬라 차량의 가격이 변경될 때마다 제가 표를 업데이트하고 있는데요. 주행 가는 거리를 물론 여기 킬로미터이지만 미국 EPA 기준의 마일을 킬로미터로 환산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델 S, 신형 모델 S 같은 경우에
스탠다드 레인지는 459km, 롱 레인지는 595km, 이제 거의 600km에 근접할 정도의 주행 가능 거리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능에 있어서도 롱레인지가 3.7초입니다. 제로백이. 여기서 말하는 제로백은 밑에 설명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60마일 아워 기준입니다. 그래서 약간 100km가 안 되고 한 7, 8km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고요.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100km까지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주행 가능 거리처럼 이 제로백도 사실 킬로미터로 놓고 보면 비교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항상 0에서 60마일 기준으로 비교를 하시는 게 차량 간 비교를 정확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킬러라고 많이들 기대하고 있는 차량이 아직 출시도 되지 않았는데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새로운 테슬라 모델 S 신형 차량의 주행 거리를 실제로 측정해 본 분들이 있더라고요. 외국의 모터 트렌드라는 사이트인데요. 이분들이 아마 최초로 테스트를 해본 것 같은데요. 100% 충전을 하고 359마일을 쉬지 않고 운전을 했답니다. 그렇게 했더니 목적지 도착했을 때 11%가 남았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해보죠. 359마일 네, 간단하게 계산을 해봐도 359마일을 주행하고 11%의 배터리가 남았다는 것은 100%를 다 주행을 했다면 거의 403마일 정도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킬로미터로 환산해 보면 거의 650km입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이 실제 운전해서 테스트를 해봤더니 650km까지도 주행이 가능하더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를 보시면 모델 S의 주행 거리를 비교해 놓은 표인데요. 2012년에 처음 차가 나왔고 2019년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최신형 차량까지 이 주행거리가 계속해서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고 265마일에서 370마일까지 지금 늘었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이 지금 현재 가격인데요. 여기서 이 퍼포먼스 1억 2,600 그리고 퍼포먼스 루디크로스 1억 3,900 이 정도 가격이 사실은 제가 2년 전에 모델 S 90D 구입했던 차량 가격과 비슷합니다. 2년 만에 게다가 배터리 팩도 90kWh니까 더 작지 않습니까? 배터리 팩도 더 작고 기본 차량인데도 퍼포먼스 정도 가격이 이미 되어버렸. 그러니까 테슬라 차량의 가격이 얼마나 큰 폭으로 매년 인하되고 있는지 이것을 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주행 가능 거리 외에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흔히들 차량의 성능을 측정하는 바로미터로 이 제로백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롱레인지 같은 경우에 기존의 4초대에서 3초대로 최초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퍼포먼스 모델이 3.2초, 3.4초 그랬으니까 예전 퍼포먼스 모델의 성능에 거의 일반 차량이 근접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테슬라의 공지사항에도 나와 있지만은 모터를 교체한 것 외에도 기어 디자인을 바꾸고 또 쿨링 방식을 바꾸고 윤활 방식 등을 새로운 기술로 접목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파워와 토크도 개선이 되었다고 하네요. 자, 두 번째로는 충전 속도 향상 부분입니다. 제가 블로그로도 소식을 알려드렸다시피 슈퍼차저 버전 3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기존에 약 120kW급의 슈퍼차저가 버전 2라면은 버전 3는 250kW급의 충전기인데요. 말씀드린 버전 3 슈퍼차저에서는 200kW까지 그리고 기존의 버전 2 슈퍼차저에서는 145kW까지 충전 속도를 올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배터리 팩을 2170 배터리 팩으로 교체를 하게 되면 이제 버전 3 슈퍼차저에서는 모델 3와 동일하게 250kW까지 충전 속도를 더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차량 업데이트 사항 중에 서스펜션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앞에 나온 주행거리나 성능, 지금의 제 차도 성능이나 주행거리 큰 불만이 없거든요. 충전 속도도 불만 없습니다. 그런데 서스펜션은 사실 좀 부럽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저속에서 노면이 좋지 않을 때 모델 S나 X의 승차감이 좋지 않다 이런 거를 지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마 그런 의견을 수용한 것인지 이번에 서스펜션을 좀 좋은 서스펜션으로 부품을 교체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댑티브 서스펜션 댐핑이라고 해서 노면 상황이나 차량의 속도에 감응해서 서스펜션의 단단함을 부드럽게 하거나 또 아주 단단하게 하거나 자동으로 바꿔준다고 하네요. 기존의 서스펜션은 운전자가 노면 상황에 따라서 서스펜션을 올리고 내리는 작동을 했을 경우에 GPS 위치까지 저장을 해서
나중에 그 위치에 갔을 때 서스펜션 높이를 자동으로 올리고 내려주고, 그리고 또 차량의 속도에 따라서 자동으로 올리고 내려주고, 뭐 이런 정도 기능은 있었는데요. 이제 업데이트된 차량은 차량 높낮이를 조절하는 것 외에도 차량의 댐퍼 세팅을 바꿔서 서스펜션 강직도를 부드럽게, 또 혹은 고속도로 같은데 아주 고속으로 주행할 때는 아주 단단하게 이렇게 자동으로 바꿔준다고 하니까 이제 승차감이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서스펜션에 있어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은요. 테슬라 이 새로운 서스펜션 시스템은 FSD,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과 결합을 해서 오토파일럿 카메라들이 노면 상황을 계속해서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면 상황을 읽어서 자동으로 서스펜션의 세팅까지 설정해 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펌웨어 업데이트를 할 계획이라 그래요. 서스펜션 높낮이 조절 외에도 서스펜션 댐퍼 세팅까지 같이 바꿔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 이 그림은 그리고 외국 유저가 올린 사진인데요. 신형 업데이트된 차량은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이런 메뉴가 생긴다고 합니다. 어댑티브 서스펜션 댐핑이라고 해서 스탠다드와 스포츠 모드가 있는데요. 스포츠 모드에 두게 되면은 아마 서스펜션을 좀 더 스포티하게 바꿔주는 것 같고요. 스탠다드에 놓으면 좀 더 승차감을 부드럽게 바꿔주는 것 같습니다. 이 서스펜션 업데이트는 저도 사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혹시 이게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뭐 다른 분들도 하신 분들, 기존 오너분들은 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네, 사실 새로운 하드웨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 차량은 해당이 없다,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스펜션이 부러운 분들은 차량을 바꾸시는 게 낫겠습니다. 네, 저의 리퍼럴 코드로 접속을 해보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아직 모델 3가 출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델 S나 모델 X를 제 리퍼럴 코드를 사용해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외국에는 지금 슈퍼차저 뭐 6개월 이용권, 3개월 이용권 뭐 이런 거를 리퍼럴 혜택으로 차량 구매자에게 제공을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아직 슈퍼차저가 유료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신에 이렇게 55만 원의 크레딧을 제공하는 것으로 리퍼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모델 S 오더 화면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55만 원의 크레딧을 받는다. 네, 이렇게 돼 있고, 지금 디자인 눌러보면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기존의 우리나라 디자인 스튜디오는 미국의 디자인 스튜디오와 좀 달랐는데요. 이번에 차량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 디자인 스튜디오도 미국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훨씬 직관적이고 알아보기 쉽게 주문을 할 수 있게 바뀌었는데요. 여기도 보시면 주행 가능 거리 한국 정부 인증 진행 중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마도 새로운 차량에 대해서 다시 인증을 받아야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인증 진행 중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은데 375km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차량들과 비교할 때는 의미가 없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는 전혀 고려하실 필요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EPA 기준으로 해서 그 마일을 킬로미터로 변환해서 이렇게 비교하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459km, 롱 레인지는 595km. 근데 여기는 375, 네, 485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제로백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0에서 100km까지 도달 시간이고요. 제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거는 다른 자동차 회사의 전기차와 비교하기 위해서 제로 60마일 기준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3.7초와 3.8초, 0.1초의 차이가 생기는 것은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퍼포먼스 모델 같은 경우에 최고 속도가 250이라고 디자인 스튜디오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250이 아니고 262km거든요. 최고 속도가. 만약에 우리나라에 들여온 차량들만 최고 속도를 일부러 제한해 놓은 것이 아니라면 지금 우리나라 공홈에 올라와 있는 이 수치는 잘못된 수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거를 접속 위치를 미국으로 바꾸고 나면은 퍼포먼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최고 속도가 163마일 아워라고 나오거든요. 163마일은 263.9, 거의 264km 정도 최고 속도가 그렇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작업할 때보다 약간 또 수치를 좀 바꾼 것 같으네요. 제가 그때 계산할 때 분명히 262였는데 264가 맞을 것 같습니다. 하도 이게 자주 바뀌다 보니까 제가 이 표를 업데이트를 하는 게 뭐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업데이트 한 적도 있어요. 네. 이제 좀 제발 저 일 좀 그만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차량을 일부러 최고 속도를 제한한 건지는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스탠다드, 롱, 퍼포먼스 이렇게 차량을 선택하고 나서
외부 디자인을 고르고 나서 인테리어는 기본 블랙 외에도 화이트나 크림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오토파일럿은 이제 완전 기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토파일럿의 기능 중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토크루즈와 자동 차선 유지만 오토파일럿 기능에 포함이 되어 있고, 나머지 자율주행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 자동 주차라든가 서먼 이런 기능들은 다 완전 자율주행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완전 자율주행의 금액이 상당히 비싸졌습니다. 770만 원이라고 나오는데요. 차량 인도 후에 나중에 추가를 할 수도 있는데요. 소프트웨어 사양이니까요. 그렇게 하게 되면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페이지를 보면은 이 금융 옵션, 현금, 리스 할부로 할 수가 있고, 연료 절감이라는 페이지를 새로 만들었던데요. 제가 예전에 영상으로 자세하게 리뷰해드렸던 다른 차량과 유지비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비교해드렸던 영상도 있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본인이 1년에 몇 킬로미터를 보통 주행하는지를 여기에 입력을 해서 얼마 정도 기름값을 절감할 수 있는지를 계산해 볼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지난번 제 영상에 출연하셨던 동민님의 그분은 벌써 10만이 넘었잖아요. 1년 만에. 그래서 10만 킬로미터 1년에 주행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5년 동안 총 5,600만 원을 절감할 수 있다. 네, 평균 주행 거리가 많을수록 절감 금액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새로운 신형 모델 S와 모델 X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세하게 알아봤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마도 인증을 새롭게 거쳐서 인증이 끝나고 나면 고객들에게 인도가 될 것 같은데요. 신형 차량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나중에 또 실제 신형 차량을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